우리의 마켓 일타 강사가 돌아왔습니다. 엔빈구도 신곽석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성입니다. 네. 독감 이제 괜찮아지신 건가요? 네.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찾았어요. 그런가요? 네. 네. 뭐 이제 전염이 될 수 있으니까 네. 또 두 아이의 어머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뭐 일주일 정도는 좀 쉬고 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좀 네. 거리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리를 비우신 네. 동안 한미반도체가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을 했었고 오늘도 네. 강세입니다. 이틀 동안 무슨 일이죠? 일단은 첫 번째 요소가 사실은 뭐 국내에서는 뭐 대표적인 이제 본드 장비 1위 업체잖아요. 근데 이제 올라간 요인들을 이제 최근에 분석해 보면은 공매도 쇼 커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2월 30일 기준입니다. 여기 날이죠. 요때인데 요때 기준으로 공매도 순 보유 잔고가 약 대략적으로 667만 주 정도 됐고요. 한화로 따지면은 8,700억 정도 공매도가 이제 포진돼 있었는데 사실 굉장히 지루하게 이 2달 동안을 여기서 박스권에서 이제 가둬놨었잖아요. 뭐 갈 듯 하다가 또 내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매도의 타겟이 됐다. 근데 이제 결국은 뭐 삼성전자 올라가면서 또 이제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에다가 또 공급할 수도 있다는 또 기대감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공매 쇼크 스퀴즈가 좀 터지면서 이렇게 이틀 연속 급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이 거래 기준으로 신년 들어서 이틀 정도밖에 지난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은 8,700억 정도가 이제 12월 말일까지로 잡혀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대략적으로 2, 3천억 정도는 쇼 스퀴즈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뭐 다 전원 다 8,700억이 다 잡힐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목표 가격 다 터치를 했고요. 신고가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정말 지루하게 인내하신 분들만 좀 수익이 났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럼 이제 공매도 잔고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는 좀 눌렸다 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일단 좀 목표 가격을요. 3차 목표 가격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럼 공매도 보유 잔고가 한 4, 5천억 정도 남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럼 계산을 좀 두들기면은 한 19만 원까지도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게 뭐 바로 갈 수도 있고요. 공매도 쇼스퀴즈라는 게 좀 바로 또 갈 수 있는데 만약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에 좀 눌린다. 음봉에서 좀 이 단기 국가 여기서 좀 눌리게 되면은 다시 좀 잡아와도 되지 않을까. 다시 또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신규 매수도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그 공매도 쇼스퀴즈의 마지막 이제 뭐 이제 지나가고 있고 절정이 이제 시작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눌림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까지는 이런 반도체 특히 장비 쪽 굉장히 강세 좋잖아요. 소재는 좀 별로 재미없지만 이번 주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자라는 측면에서요. 수익 축하드리면서 3차 목표 가격까지 상향할 테니까요. 만약에 내일 눌림이 나오면은 한번 공략 한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벤티지 랩도 네. 리뷰하신다고. 뭐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는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좀 가지고 있죠. 이번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웬만한 기업들이 다 참여를 하긴 합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바로 거의 바닥권에서 요날 말씀을 드렸고요. 요날 좀 말씀을 드리고 나서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이었죠. 말씀드리고 나서 한 이틀 좀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좀 다시 완만하게 반등이 좀 거세게 좀 나왔죠.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아마 이 파이프라인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아마 빅파마와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의 이 조인 가능성들을 직접 대표도 지난주에 한번 언급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지금 유력한 파이프라인이 한 2가지 정도 있거든요. 이 중에서 하나만 잘 이제 재료가 노출이 돼서 터지게 한다면 신고가도 한번 다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요. 제가 2차 목표 가격 1차, 2차 좀 나눠서 좀 제시해 드렸고 바닥에서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들고 가시면서요. 2차 목표 가격 신고가 연역이죠. 97,000원? 제가 2차 목표 가격을 그 정도로 아마 측정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더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10만 원 찍을 수도 있으니까요. 신고가 나오는지 여부 보면서 인벤티지 랩. 바이오 오늘 초반에 대부분 약세였다가 죄다 다 말아 올리면서 다 플러스 내고 4, 5%씩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케어젠을 제외하고요. 웬만하면은 이제 다음 주까지는 이제 기대감으로 살릴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다. 이제 바이오로 이제 다음 주에 코스닥 1000을 찍는 거라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인벤티지레드 대표 종목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켓 1타 강사 이제 오늘의 주제 보면서 시장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네.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상승폭이 좀 축소되면서 지금 2%인데 삼성전자가 무려 7% 넘게 오르고 있거든요. 네, 뭐 사실 이런 날을 7, 8% 올라가는 날, 네. 이제 고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날이죠. 네, 뭐 고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코로나 이제 팬데믹 때 이후에 거의 한 두 번째를 보는 광경인 것 같아요. 바닥에서 뭐 삼성전자가 8, 9%씩 올라온 거는 뭐 쇼스퀴즈 터지면서 이제 나왔던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정배열로 이제 신고가를 뚫어오는 구간에서는 사실 이런 경우가 주식 한 4, 5년 하신 분들은 정말 오랜만에 본다라고 생각할 텐데 강세장이죠. 강세장인데 허나 지금도 이제 보면은 이제 하락하는 종목이 좀 더 많은 상황이죠. 물론 이제 좀 오전보다는 좀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서 나중에 이제 빠져나간 돈들이 어디로 이제 꽂힐 것인가. 요거를 우리가 이제 다음 타겟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사실 삼성전자를 사라라고는 좀 말을 좀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시총 1위 종목인데 이게 미국 주식과 다르게 잘못 삼성전자를 매수했다가 물려버렸을 때 예전에 이제 10만 전자 가려고 했을 때도 정말 한 3, 4년의 고통의 시간 뒤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물론 지금은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뭐 빅테크들이 쇼티지를 얘기하면서 반도체 제발 우리한테 달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반도체만 보지 말고 좀 다른 쪽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이번 이제 CS2026 이제 개막을 했죠. 이제 서막이 시작됐는데 이와 관련된 좀 다른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대부분 이제 CS면 사실 가전 쇼잖아요. 뭐 로봇도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면서 로봇주도 뭐 일정 부분 좀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보는 포인트가 인프라 쇼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시대에서 가장 필수적인 거 물리적 기반을 확보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AI 칩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볼 수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로봇이든지 뭔가 뭐 자율주행이든지 전반적으로 AI, 딥러닝 필요한 건 결국은 전력이죠. 전기인데 이와 관련된 인프라테크 관련된 부분들이 이 소비재 이 중심에서 이제 정말 B2B 쪽으로 전이되는 가능성들을 우리가 주목하자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뭐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얼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저장도 할 거냐 이런 부분인데요. 다음 한번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결국은 이제 뭐 엊그저께도 사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체포됐던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대부분 에너지 쟁탈전 시작됐다. 베네수엘라가 유가가 상당히 좀 석유 생산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주권의 시대가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또 따지게 보게 된다면 오늘 이제 오랜만에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도 올라가고 있어요. 뭐 SMR, 뭐 수소 발전, 전반적으로 터빈 이쪽도 다 보면 더 좋은 흐름들을 보이는데 대부분의 좀 오늘 공통점이 뭐냐면 전자닉스를 제외하고는 올라가는 대부분의 이제 바이오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대부분 에너지 인프라와 관련된 이 섹터들이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주목해야 되는데 이래서 지금 사실 뭐 지난주에도 뭐 저 대신 조 매니저가 살짝 좀 언급했지만 엔비디아가 그 관련된 또 브리핑도 같이 좀 진행했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AI가 이제 전기 먹는 하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 업그레이드 이제 준비해야 된다. 대전환을 시작해야 된다는 이제 부분인데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가 지금 대부분 이제 가정용 전기 이게 직접 진류 전기를 직접 연결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전압에 대한 변화하는 속도를 높이면서 좀 더 큰 변압기를 이용해서 800볼트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테슬라랑 전기차를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충전할 때 뭐 아파트 주차장이라 하면은 대부분 12볼트에서 16볼트가 기본값이에요. 예. 그래서 충전하게 되면은 완충할 때까지 한 12시간, 14시간 걸리는데 슈퍼차저나 이런 데 이제 쓰이는 이제 급속 충전기가요, 대부분 여기에서 좀 더 직류 형식으로 좀 바뀌는 콘센트를 사용합니다. 변환을 하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지금 데이터 센터도 바꾸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AC 교류에서 직류 DC 콤보로 대부분 이제 전환하고 있는 게,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이제 전기차도 급속 충전이 대부분 직류 기반의 변환이죠. DC 콤보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 뭐에다 쓴다? 데이터 센터에다가 준비를 하고 진행한다. 뭐 냉각 기술도 참고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준비된 내용들은 이제 월가에서 찍은 거예요. 26년도 주도 섹터다. 그러니까 AI 칩만 보지 말고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의 확장성을 좀 보자는 의미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인공을요, 이렇게 정의를 좀 하고 있어요. AI 칩 반도체 다음은 이제 전력, 전기, 그리고 이를 저장하고 있는 BESS, 대형 배터리, 그리고 냉각 기술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뭐,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반도체가 워낙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너무 잘 나가니까 바로 공감은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런 주식들이 바로 오늘 삼성전자처럼 뭐 7%, 8% 튀는 모습이 나와야지만 이게 와닿거든요. 근데 이제 월가에서 찍은 이제 다음 주인공을 이 세 가지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요, 저는 이렇게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이런 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곡괭이 들고 금광을 캐러 가는데, 젠슨 회장이 이제 금광 앞에서 뭐 아마존, 뭐 메타, 구글, 뭐 이렇게 쭉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인부라고 좀 표현했는데 나눠주려고 하죠, 곡괭이들을. 근데 그 뒤에서 이 곡괭이를 만들 수 있게 서브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발전소, 돈들이 좀 쌓여 있죠. 이게 뭐냐면 대부분 이제 인프라 기업들이라는 거죠. AI 전력 관련된 인프라 기업들. 결국은 뒤에서 엔비디아 뒤에서 웃으면서 돈을 버는 기업들, 그 기업들을 주목하자. 이 기업들이 아마 지금 월가에서는 2027년도와 2028년도까지를 피크로 보고 있거든요. 이 성장성들이. 이와 관련된 관련주 대장 종목 잠시 뒤에 한번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일타 결론 이렇게 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전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뭐 이런 종목들이 전력 인프라 쪽을 당연히 가지고 올 수밖에 없고요. 네. 오늘 이쪽이 좀 좋죠. 근데 더 좋아질 거고 올해 내내 계속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1등주, 그냥 1등주입니다. 이 종목이 1등주를 좀 가지고 나왔고요. 현재가 50만 6천 원이고요. 종목명은요, LS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미 모멘텀이 확실한 대표적인 전력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와 가격 전략 자세히 들어볼게요. 뭐 이 종목 말고도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네. 뭐 그리고 오늘 이제 조금 작은 종목 중에서는 LS 일렉트릭 작은 종목이 대한전선이 오늘 60% 올라가고 있는데 좀 가벼워서 저는 올라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인 사업 연관성을 보면은 북미 모멘텀 보면은 LS 일렉트릭이 LS 그룹이 대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전력 공급 부족 관련된 부분들 뭐 아시다시피 HVDC 관련된 부분들의 변환에 대한 인프라, 이게 지금 초창기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인프라주 여러분 관심 있게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작년 말에 JP모건에서도 구리 가격, 뭐 구리 전선은 뭐 이꼴이겠죠.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26년도도 AI 열풍으로 인해서 구리 가격들이 계속해서 상승세가 지속될 거다. 이런 또 논문도 보고서 나왔기 때문에요. 관련 내용 참고하시면서요. 가격 전략 빠르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신고가 연역에서 정말 한 3개월 가까이를 이렇게 지루하게 박스권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뚫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1차 목표 가격을요, 뚫은 범위죠. 55만 원 선. 2차는 60만 원 선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요, 45만 원 선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 테니까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빠르게 올라간다면 뭐 바로 급등 나오면서 2차 목표 가격까지 무난하게 도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4시에는 무료 방송 있으실까요? 네, 뭐 일주일 동안 제가 쉬었다 왔기 때문에요. 할 말들이 좀 많은데요. 전력,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냉각, 뭐 이쪽을 지금 이제 월가에서는 다음 이제 AI 칩 이후에 주도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26년도. 이와 관련된 세 가지 섹터들 한번 제가 또 자세하게 한번 다뤄볼 테니까요. 관련된 부분도 궁금하시면은 이따가 4시에 너튜브에 신강선 검색하셔서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1타 강사 MBN골드 신광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